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예고한 대로 삼성전자가 1월 8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입니다. 아마 이달 말 29일쯤에 상세 실적 보고를 또 할 건데 그때 상세한 부분별로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슈퍼사이클을 깨웠죠. 다시 말해서 2018년에 17조 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20조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이죠. 2018년을 넘었습니다. 삼성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간 영업이익을 따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2018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큰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AI가 만든 메모리 초호황이 이제 현실화가 됐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부터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긴 했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결국은 이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범용 메모리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적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8.2%, 그러니까 작년 1분기만 해도 반도체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올 거는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8%가 넘었죠. 전분기, 그러니까 25년 3분기에 대비해서도 64%가 넘었죠.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분기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을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금 봤을 때는 기록적으로 크게 두 번 왔습니다. 2017년, 18년, 21년, 22년인데 그때 기록을 일단 분기별로는 깼습니다. 매출은 93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가 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 8.1%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은 잘 분석을 해보면 결국 범용 D램 쪽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분기 사상 최초로 9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연간 실적을 한번 요약해 보면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5,300억 수준입니다. 역대 네 번째입니다. 2018년에 58조 9천억, 2017년에 53조 7천억, 21년에 51조 6천억. 그러니까 아직까지 25년에 잘 벌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역대 실적에 비춰본다면은 네 번째 정도로 아직 소박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은 2024년부터 삼성전자가 매출이 300조가 넘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332조 7,70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이 올해 아마 깨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을 경신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적을 잘 살펴보면 DX,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압도적으로 견인을 했죠. 그래서 일부 신문에 보니까 DS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한 16에서 17조 원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제가 나와 있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분기에 17조 5,700억 분기별로 사상 최고였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0조로 이렇게 점프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연간 영업이익은 58조 8,9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면 43조 5,300억, 이게 25년도 영업이익 총액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지금 시티은행에서 26년에 이제 잠정 영업이익을 155조로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148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매출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500조가 훨씬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이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반도체를 전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요즘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삼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은 주가는 뭐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다 반영이 됐겠죠. 올 한 해 그래프도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만 조금 살짝 이렇게 떨어졌었고, 이때 당시에 그 반도체 DS 부분은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 몇 천억 정도밖에 그 흑자를 기록하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25년도 보면 3분기, 4분기 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1, 2분기만 해도 삼성이 어떻게 그 실적이 나올까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메가 사이클로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폭발의 핵심적인 배경은 메모리 초호황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죠. 범용 D램, 낸드, HBM 전반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거죠. 또 신문을 하나를 보니까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하나인데 난냐라고 있습니다. 난냐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실적이 뭐 5배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다 실적이 그냥 슈퍼사이클을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구조적인 강점이 있죠. 삼성이 뭐 23년도, 4년도, 5년도에 HBM에서는 좀 힘들었지만은 범용 메모리에서는 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 캐파를 보유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이라든가 생산 단가를 그 절감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했죠. 또 한 가지는 23, 24년도, 25년도에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될 때 창고에 쌓아놨던 재고도 어마하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25년 3분기에도 그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죠. 업계에서는 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초강세장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죠. 증권사에서는 뭐 매출은 한 92조 원, 영업이익은 뭐 최대로 잡은 것이 19조 원을 잡았죠. 보통은 이제 영업 컨센서스를 16에서 17조 원대로 예상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HBM 매출도 뭐 2배씩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삼성이 영업이익을 20조 이상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면 이거 정확한 것은 이달 말에 나오겠지만 DS 반도체 부분은 16에서 17조 원, 전분기 대비해서 한 플러스 10조 원 정도가 더 나온 것 같고, 사실상 삼성의 그 25년 4분기에 실적의 1등 공신은 DS 부분이죠. MX라든가 네트워크에서는 약 2조 원, 디스플레이에서는 약 1조 원, 하만도 한 5천억. 그런데 TV라든가 가전에서는 약 1천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 보면 25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AI가 만든 메모리 초호황이 숫자로 확인된 슈퍼사이클의 재림이다. 슈퍼사이클의 재림. 그런데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지금 조금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메가사이클이라는 그 말이 지금은 더 어울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이 26년 1분기에 이어질까? 사실은 매년 1분기는 반도체의 그 좀 이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수기라고 말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1분기에도 20조 원 이상, 20에서 30조 원 사이에 30조 원을 뛰어넘을 그런 실적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티은행에서 올해 삼성이 155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55조 나누기 4 단순히 해봐도 40조 35조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대폭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